자, 답 맞춰볼까요? 1번에 3번, 2번에 1번, 3번에 1번, 4번에 4번, 5번에 2번, 6번에 2번, 7번에 4번, 8번에 3번, 9번에 2번, 10번에 1번, 11번에 2번, 12번에 4번, 13번에 2번, 14번에 3번, 15번에 4번, 16번에 3번, 17번에 3번, 18번에 1번, 19번에 3, 20번에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 합헌적 법률 해석에 적절하지 않은 것. 3번 이건 아까 우리 봤던 선지 비슷하죠? 예, 문의적 한계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문의적 한계 내에서,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해석하는 한 위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한 합헌이다, 이런 맥락이잖아요. 예. 자, 그리고 거기 4번 선지에 오타 좀 났죠. 예, 세 번째 줄에 아니구나. 견해를 일응 표명한, 요건 이제 일응이라는 건 한자어로 우선 표명한 이런 뜻입니다. 예.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보자. 자, 그 다음에 2번 국적 관련되는 문제. 1번이 왜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자,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원종 출산한 거죠. 지자식 외국 국적 취득하게 하려고. 이럴 경우 심플해요. 외국 국적 포기하고 오면 돼요. 서약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선생님, 그럼 서약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이런 경우 아닌 경우는 서약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서 복수 국적자가 우리나라 국적으로 생활하려면 외국 국적을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이런 경우는 예외야. 이거는 의도가 불순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돼? 너 가서 외국 국적 포기해 와. 이게 전제 조건이야. 서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자주 나왔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3번 기역, 니은, 디귿은 왜 틀렸냐면요. 자, 당연히 새로운 법질서가 바뀌면 새로운 법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모든 기대 내지 신뢰는 헌법상 권리로 보호된다. 자, 우리가 모든 기대 내지 모든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 다 보호되지는 못하겠죠.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헌법상 권리로 보호되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헌법상 권리로 보호되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리을은 왜 틀렸어요? 이것도 아까 봤던 거죠. 기본 원리로부터 구체적인 기본 원리가 도출되기는 어렵다라고 봤던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기본권 주체성. 자, 이것도 종종 나오는 거죠. 왜 4번이 틀렸어요? 자, 우리 기본권의 주체는 개인 되죠? 그 다음에 모두 돼요. 법인 되죠? 그리고 권리 능력이 없는 일반 집단 되죠? 협회는 다 돼요. 협회 됩니다. 여기 협회자 들어가죠. 신문 편집인 협회. 협회자 들어가면, 자, 사단으로서, 사단이라는 게, 사단, 개인 단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체는 단체란 말입니다. 자, 근데 여기다 하나 써볼까요, 여러분? 이건 안 돼요. 한국신문 편집인 협회 산하, 무슨 뭐, PD 모임, 뭐, PD, 뭐, PD 모임, 뭐, 이런 것들은 그 협회 산하에 있는 부속 기구일 뿐이야. 알았어요? 그래서 기본권의 주체성이 인정되지는 않아요. 이런 판례가 또 하나 있죠. 한국영화인협회는 뭐가 돼? 한국영화인협회는 기본권 주체가 인정이 돼요. 하지만 한국영화인협회 산하에 있는 감독인 모임,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5번은 기본권 침해에서 과잉금지 원칙에 있어서, 자, 이거 잘 봐요. 문제가 물어보는 게 뭐예요? 과잉금지 원칙이 적용한 경우. 여러분,
고개를 보자. 과잉금지 원칙이라는 건 뭐죠? 헌법 37조 2항에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이어야 된다라는 게 과잉금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본권을 제한할 때 있어서 최소한의, 그러니까는 가급적이면 기본권을 제한하지 말아야 된다. 알았어요? 그래서 비례, 뭘 비례하는 거야? 제한을 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공익적 가치와 제한으로 인해서 피해 입는 사익적인 피해를 비교하라는 얘기죠? 당연히 뭐가 더 커야 돼? 공익적 가치가 커야 된다는 논리잖아. 그런데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교원 노조, 대학 교원 노조의 노조 설립. 자, 이 교육 공무원으로서의 노조 설립에 있어서 단결권. 자, 노동 설립에 있어서 대학 교원은 배제시킨 것은 단결권을 침해한다. 단결권을 침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대한 제한적 조치라고는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오히려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본권의 침해에 있어서 과잉금지 비례 원칙의 내용이라고 보면 어렵고, 오히려 그냥 이건 뭡니까? 이거는 단결권의 침해로서 과잉금지 원칙의 비례성과의 거리가 멀어. 왜냐하면 봐봐, 거기로 보세요. 교원 노조로서 이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배제함으로 해서 얻게 되는 공익적 가치가 뭐야? 그치? 맞잖아. 원래 과잉금지 원칙은 기본권을 제한하면서 얻는 뭐가 있어야 된다? 사회 전체의 공익적 가치에 비례해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들이 말하는 이들의 단결권을 제한하면 이들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거지? 그러면 그걸 통해서 얻게 되는 공익적 가치가 뭐가 있냔 말이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과잉금지 원칙의 적용 사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이제 생명권 나왔네요. 생명권.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초기 배안 아니죠? 초기 배안 아직 착상 전이죠? 생명치료 보기 어렵다. 기본 주체성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평등원칙 7번. 4번이 왜 틀렸습니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별표해 놓으시고요. 해설을 좀 자세히 참조하셔야 되지만 이런 겁니다. 왜 고등학교, 자, 여기 포인트는 중퇴죠? 졸업을 안 했죠? 그걸 검정고시 봤단 말이야? 근데 얘한테만 뭘 요구해? 너 고등학교 얼마 다녔는지에 대한 수학 기간을 요구하는 거죠? 이거 평등권 침해 아니야? 차별 아니야? 이거잖아? 근데 왜 그럴까? 보통 고등학교 졸업은 우리는 얘가 고등학교에서 몇 년 얼만큼 공부를 했는지를 예측해 못해. 할 수 있죠. 왜? 3년 다니잖아. 근데 중퇴는 봐. 얘가 얼마나 고등학교를 다녔는지를 모르잖아. 1년 다녔는지 6개월 다녔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얘가 어느 정도의 고등학교에 수학을 했는지를 알 방법이 없으니 기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차별이 아니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8번,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것 3번. 자,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흔히 이거를 이렇게 얘기해. 자, 3명이서 한 놈 팼어. 근데 팬 놈이 3놈인데 누가 더 많이 텄고 누가 중심 가해자인지를 알 방법이 없을 수 있지. 이럴 때는 뭐라고 해? 공동으로 팬 거야. 공동 정범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한테 다 연대 책임을 묻는 거야. 알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선생님 명확히 누가 때렸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면요. 그럼 가능하겠지. 근데 지금 이 경우는 뭐라고 얘기했어? 나오잖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게 한 경우 원인 행위가 판명되지 않는다며. 그러니까 원인 행위가 판명되지 않으니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아까처럼 누가 때렸어, 누가 더 많이 때렸어, 누가 주범, 이걸 알 방법이 없다는 얘기면 공동정범, 함께 책임져,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민법에서 연대 책임주의라고 하여 여러분. 자, 그 다음에 9번 기본권 제한에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2번 적절하지 않은 것이 2번 왜 틀렸어요, 여러분?
이거 뒤에 앉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겁니다. 왜? 변호인의 조력이라는 건 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아야 되지. 한 발짝 뒤에 앉아 있으면, 자, 이 양반이 지금 검사하고 신문을 받을 텐데, 변호인이 옆에서 바로 그 질문에서 코치하기 어렵더라고 하는 거라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사를 함에 있어서 후방 착석을 요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10번 통신의 자유에서, 자, 이것도 뭐 쉽죠. 1번에 틀렸어요. 자, 전기통신 영무 제공, 이거 꼬실 필요 없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동통신 가입할 때 여러분 실명 하잖아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거죠. 이건 통신의 자유를 제한한다? 제한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러한 익명성이 가져올 여러 가지 불이익이 많잖아요. 자, 그 다음에 11번 양심의 자유 문제. 자, 2번은 왜 틀렸어요, 여러분? 양심은 그 대상이나 내용 또는 동기에 의하여 판단되는 것으로 특히 양심의 결정이 이상적, 합리적인가, 타당한가 또는 법질서나 사회적 도덕 규범과 일치하는가 하는 관점이 양심의 존재를 판단한다. 아니죠. 그렇죠? 양심이라는 건 내심의 자유, 내심의 도덕성적인 거잖아. 그렇지? 이걸 외적인 잣대를 가지고 적용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 자,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12번 언론 출판의 자유 보겠습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 옳지 않은 것. 자, 4번이 왜 틀렸어요? 요거 별표해 놓으세요. 요 선지 되게 어려운 선지였어요. 음란 표현은, 주어는 음란 표현입니다. 헌법 21조가 규정하는 언론 출판의 보호 영역에 아예 포함될 여지가 없다. 이게 지금 틀렸다는 거잖아요. 선생님, 음란 표현도 언론 출판의 보호 영역 안에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이상해요. 선생님, 음란 표현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고개 들어보세요. 아주 쉽게 설명할게요. 19금인 거와 19금 아닌 게 있잖아요. 음란물에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음란적인 물은 우리가 흔히 뭐라고 표현해? 19금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면 봐봐. 성인을 상대로 하는 음란 표현문에는 제한 두면 안 되죠. 맞아 안 맞아? 보통 음란물, 음란 저장, 음란적 표현이란 말은 성인에게는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알았어요? 주로 뭐야? 성인이 아닌 자들에게 제한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거지. 알았어? 그러니까 우선 따라서 음란적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언론 출판에서 음란적 표현을 하는 것을 무조건 배제하는 것은 안 되겠죠. 성인들에 출판되는 성인을 상대로 하는 목적을 갖는 언론적 음란 표현문들은 인정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 그러니까 우선은 보호 영역 안에 있는 건데 제한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보호 영역 안에 있는 것 중에는 제한될 수도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된다고 무조건 보호 영역 밖에 있다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대학의 자율성과 문제, 학문의 자유. 자, 옳지 않은 것은 디귿 리을입니다. 디귿은 왜 틀렸냐면요. 핵심이 뭡니까? 지금 대학의 여러 가지 운영, 선발, 그 다음에 인사 관련되는 것들을 대학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선생님,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자, 요게 보면은 대학의 자율성은 대학 시설의 관리 운영이나 연구와 교육 내용, 방법과 대상, 교과 과정, 편성 학생의 선발, 학생의 전형 등을 보호 영역으로 하며 대학 교수 개개인의 퇴직 여부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도 대학의 자율성의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13번에 이 디귿은 왜 틀린 것 같아요? 자, 그럴싸하잖아요. 바로 요 부분, 부분적인 표현이 좀 잘못됐어요. 바로 요거 밑줄. 바로 대학 교수 개개인, 요거 밑줄, 대학 교수 개개인의 퇴직 여부. 즉, 인사에 관한 영역은 대학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대학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해당 교수의 대학의 자율에 있다라고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대학 멋대로 교수를 자를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알았어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대학 교수를 자르려면 퇴직을 임의로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돼?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대학 교수는 일반적으로 준 공무원의 역할을 함으로 함부로 퇴직시키면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이에요, 여러분. 예. 요거 밑줄 그어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리을도 틀렸는데요. 왜 틀렸을까? 대학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에서 대학에 대한 공권력은 공정도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구성원이 자신의 대학을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당연하죠. 여기까지는 틀린 게 없어요. 국립대학 법인인 서울대학교 이사회에 일정 비율 이상의 외부 인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조항은 대학의 자유를 침해한다. 아니죠. 선생님, 이거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에요? 외부 인사를 포함시키는 건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자,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정 비율의 외부 인사를 통해서 국립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도 필요한 거야. 알았습니까? 즉, 기본적으로 외부 변화에 민감, 그러니까 외부 인사의 측면, 여러분, 외부 인사라는 표현의 의미는 뭐예요? 그냥 밖에서 데려왔다가 아니라 밖에서 이 대학을 바라보는, 즉 밖에서 이 대학을 바라본다는 건 외부의 흐름과 상황의 변화에 과연 이 서울대학, 이 국립대학이 얼만큼 시대를 쫓아가는지는 외부의 변화에 얼만큼 충실하는지에 대한 조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할 수 있도록 반영할 수 있게끔 한다는 취지도 강해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자율성과는 좀 별개의 문제라는 거야. 알겠어요? 예. 그래서 대학이 흔히 말하는 퇴보하면 안 된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많이 봤죠? 전국, 전 세계 대학 순위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서울대가 최고라고 하지만 서울대가 전국, 전 세계 대학 순위를 보면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글로벌한 대학으로서 오히려 저 지방에 있는 모 대학이 전 세계 글로벌 대학에서 이름이 더 높은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 순위, 우리가 말하는 국내 대학의 인식 수준의 순위와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대학의 인식 수준의 순위 달라요. 다릅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자율성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외부 인사가 참여를 하면서 대학의 어떤 퇴보를 막고 외부 변화에 얼만큼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14번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거 쉽죠? 아까도 봤던 거. 환수해야죠, 여러분. 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일본에 대해서 가지는 배상 청구권. 아, 이건 그 얘기구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국가가 뭐 못한 거야? 우리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거죠. 자, 위헌 정당 해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4번이 틀렸는데요. 자, 정당 해산 심판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정당 해산 결정에 앞서 정당의 활동을 제약하는 가처분 결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될 수 있겠죠? 왜? 왜냐하면 가처분 결정이라는 게 기간을 정해놓고 정당 활동을 중지시키는 거라고 보면 되죠. 자, 허용된다. 그 다음에 16번. 자, 선거제도 옳은 것 니은 디귿인데 기억은 뭐가 틀렸냐면 대통령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으로 결정하고 이를 당선인에게 통과한다. 틀렸어요. 당선인에게 통과하는 게 아니고 국회의장한테 통지합니다. 국회의장한테. 약간 생뚱맞죠. 당선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중선관위위원회가 그러면 선생님 당선인 몰라요?
당선인한테는 뭘 주죠? 당선증을 주죠. 그럼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지. 통지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거야. 자, 리을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지정한 한 명에게 또 명함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선생님 이거 맞는 거 아닌가요? 이거 왜 틀렸을까요?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봤어요. 왜 틀린 것 같아요? 왜? 그렇죠. 배우자 없으면 그 새끼는 선거운동하는 사람이 하나 적은 거잖아. 맞잖아. 배우자만 있어야 배우자 있는 사람만 한 명 더 데리고 다닐 수 있게끔 한다는 걸 차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잘했어. 아주 잘하네. 자, 그 다음에 17번 청원권. 옳은 것은 3번이고요. 1번은 틀렸을까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지방회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붙일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지방회 의장에게 보고하고 지방회의의 위원회는 청원한 자에게 아닙니다. 의장이 직접 해야 됩니다. 의장이 직접 청원인에게 알려야 됩니다. 2번은 국회도 똑같아. 일반 의원과 달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아니죠. 청원도 똑같이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서 안 거치면 어디서 할 건데? 해야 되겠죠? 소관위원회 심사를 거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4번을 드렸을까요? 모해청원, 반복청원, 이중청원, 국가기관 관한사항청원, 개인사생활사항청원 등의 경우에는 수리되지 않는다. 선생님 이런 건 수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수리하면 안 된다라고 보지 마시고 수리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세요. 예. 수리될 수도 있다. 무조건 안 된다라고 보지 마시고 수리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히 이 중에서 여러분 동그라미 이중청원하고 반복청원을 중심에서 봐야 돼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고개를 봐요. 나머지는 안 돼요. 모해, 의미하는 게 모해잖아. 또는 국가기관의 관한사항에 대해서는 청원하면 안 되잖아. 그런데 이런 건 반려됐겠죠. 수리가 안 되겠죠. 수리가 안 된다는 건 반려한다는 거거든요. 개인 사생활 관한 청원도 마찬가지. 그런데 반복청원, 이중청원이라고 하는 측면은 반복한다는 건 뭐야? 뭔가 계속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잖아. 이중청원이라는 건 뭐야? 똑같은 게 두 곳에서 왔는데, 그러면 이것은 심각 정도가 크더라고 볼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건 어때? 계속 반복하면 처음엔 수리 안 하고 돌려보내고 하다가, 계속 반복해서 온다?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나? 해서 후자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 수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반복 이중 청원이라고 하는 두 가지에서는 수리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8번. 사회적 기본권 옳지 않은 것. 1번이 틀렸는데요. 왜 틀렸을까요? 자, 이거 산재보험. 일하다 다치는 경우를 말하죠. 사용자가 제공하지 않는 통상의 출퇴근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헌법적 근거는 없다 그랬는데 아니죠. 기본적으로 산재보험, 즉 사회보험 성격이 강한 이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근로자가 갖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려운 말이 사용자가 제공하지 않는 통상의 출퇴근에서 발생한 재해라는 표현을 썼잖아. 통상, 그러면 사용자가 제공하지 않는 통상의 출퇴근에서 발생하는 재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통근버스를 운행을 하는 회사가 있다고 치면 그게 바로 회사가 제공하는 통상의 이 출퇴근에 관련되는 거겠죠. 그럼 만약에 통근버스 사고 하다 재해가 발생했다. 이거 당연히 됐어요? 자, 그런데 내가 오늘 통근버스를 못 탔어.
못 탔어. 못 타고 내가 택시로 출근했어. 근데 사고가 났어. 그럼 이건 재해 보상 못 받나?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왜? 어차피 택시를 타는 건 택시는 수단에 불과하지. 그리고 그 시간에 도달하도록, 출근 시간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회사가 말하는 기본적인 통상의 기본적으로 출퇴근에 관련되는 업무사항이라고 보는 거야. 단순히 수단을 이용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겁니다. 19번 교육을 받을 권리. 자, 일치하지 않는 거. 3번이 왜 틀렸을까요? 자, 이거 아까 저번에도 봤던 거죠. 퇴학자가 바로 검정고시 응시할 수 없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예, 검정고시 취지 안 맞아. 20번 근로권리 옳지 않은 거. 자, 뭐가 틀렸습니까? 근로의 권리에서 옳지 않은 거. 뭐가 틀렸어요, 여러분? 자, 왜 1번이 틀렸어요? 축산업 근로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휴식을 보장하고 장시간 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요청됨에도 동물의 사육 사업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및 휴일 규정의 적용에 제외하도록 한 것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거 여러분, 이게 왜 틀렸는지 찾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러분. 어려워, 안 어려워요? 어렵죠. 솔직히 아니 왜 틀린지 잘 모르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솔직히 납득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런 말을 썼어요, 여러분. 자, 지금 이 사업의 대상이 뭐라고? 축산업이야. 그러니까 동물 사육 사업을 하는 거죠. 이 동물 사육 사업을 하면 사실상 휴일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장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로조건에 따라서 근로의 어떤 노동에 있어서의 어떤 그 노동에 대한 일정 부분에 대한 보장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질적인 존엄성을 가치를 보장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직업은 뭐라는 거야? 이 축산업은 좀 특수하다라고 보는 거야. 알았어요? 특수한 직업이므로 기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일관적인 근로자의 권리성을 주장해서 말 그대로 일반적인 근로에서 장시간 노동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제한한다. 이런 것들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좀 어렵다라고 보는 거야. 선생님, 그럼 얘는 못 쉬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죠. 다른 날, 다른 시간에 이게 쉴 수 있게 하는 거지. 근데 이거, 자, 말하면 이런 거야. 고개를 보세요. 중요한 환자가 들어왔어. 그러면 간호사가, 의사가 이래? 잠깐만. 나 근무 시간 1시간 남았다. 그럼 1시간 딱 쓰자고 집에 가?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특수한 직업들은 대부분 그러한 어떤 근로자의 권리성이 아주 레귤러하게 적용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거야, 그런 거. 자,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요. 딱 5분만 쉬었다가 또 보겠습니다. 네.